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 이후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화요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 상승폭이 미미하긴 했지만 어쨌든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 네, 다우지수는 0.01%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0.52%, 나스닥 1.2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날에도 이 기술주의 상승이 뉴욕 증시 강세를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제가 이제 인수합병 소식 많았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뭐 엔비디아 소식도 전해드렸고 그리고 또 오라클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최대 관심은 바로 오늘부터 열린 연준의 이 FOMC 회의에 쏠려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들이 이번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관련 기사를 찾아봤어요. 배런스지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배런스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이제 오늘부터 양일간의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시작이 됐고요. 보시면 이제 투자자들은 한 가지 핵심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What exactly will the central bank's new inflation policy framework look like in practice? 그러니까 연준이 새롭게 채택한 이 인플레이션 물가 정책 프레임워크가 적용이 될 때 어떤 모습일까? 이걸 제일 궁금해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보시면 새로운 정책에서 연준은 2% 물가 상승률 이 목표치를 상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균치로 인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꾸는 거를 저번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파월 의장은 이제 어떻게 말을 했냐면 물가가 여기 보면 moderately above 그러니까 완만하게 2%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용인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밸런스지를 보시면 이제 월가 전문가들은 이 moderately above 그러니까 완만하게 넘긴다는 뜻에 대해서 2.5%, 3%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연준 관계자들은 이제 이런 수학적인 그 숫자를 딱 정하는 게 아니라 keep the policy flexible 그러니까 정책을 더 유연하게 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아마 그 경제 economic projection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성명서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이제 골드만삭스와 노무라의 전략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면 연준 관계자들이 이제 향후 3년간 적어도 3년간은 금리는 제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네, 지금 물가는 뭐 이미 지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는 그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전혀 시작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 제로 금리가 3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정책,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wait until later this year. 올해 말까지는 기다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전략가는 어떻게 또 전망을 했냐면요. 이제 연준은 계속해서 그 결과에 의거한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 안내를 채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경제가 실업 그 고용은 2% 완전 고용에 도달하고 그리고 물가가 2% 오를 때까지는 그 금리 인상을 연장하겠다는 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3월과 4월에 이제 시작했던 채권 매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할 것 같지만 이러한 정책 변경도 올해 말에는 되어야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의 결과는 내일 동부 시간 2시에 발표가 되고요. 또 2시 반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시장의 그 기대를 만족할 만큼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나올지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다시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밖의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면요. 먼저 이날 애플이 온라인으로 신제품 공개 행사를 했는데요. 이제 아이폰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애플의 주가가 1% 가까이 오르다가 신제품 발표 이후에는 1%까지 내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0.1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는 애플 워치 새로운 시리즈 6이었고 그리고 또 뭐 그 애플의 아이패드에도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 애플의 워치 같은 경우에는 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시리즈는 뭐
혈중 산소를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 부문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고 합니다. 또 애플의 이 서비스를 다 묶어서 제공하는 번들 서비스,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묶음 서비스라고 하겠죠. 그런 게 애플 원 서비스도 발표가 됐고요. 한 달에 $14 95센트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패드 발표됐고 애플의 새로운 소프트웨어인 iOS 14는 이제 수요일에 론칭이 될 거라고 합니다. 보안이 강화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포함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애플은 이 신제품 행사 이후 사실 상승폭이 미미했는데 다른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모두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64% 올랐고 아마존 1.72%, 알파벳 1.75%, 넷플릭스 4.14%, 페이스북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무려 7.18%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장 시작하기 전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는 소식도 뉴욕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죠. 중국의 소매 판매 8월 0.5% 증가하면서 이제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전문가가 한 발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지표는 중국 경제가 이제 바이러스 이전 수준으로 알맞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면서 글로벌 증시에 좋은 소식으로 작용했고요. 미국 내 지표도 괜찮았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9월 달에 17 나타내면서 8월 달 3.7보다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전문가 예상치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또 다른 소식으로는 이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가 좀 무슨 말을 했냐면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도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건 2022년이 될 것이다. 이제 백신이 다 보급된다는 가정하에 전 세계에 다 보급이 되려면 적어도 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라는 약간 이런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 분위기를 마무리하는 전문가 멘트 찾아볼게요. 네, CNBC에서 찾아봤는데요. 인스티넷의 이제 프랑크 카페랄리라는 이사가 한 말입니다. The market is doing its best to prove that buying the dip still is in vogue.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buying the dip이 하락할 때 매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 유행이라는 것을 시장이 증명하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은 시장이 계속해서 전반적인 이 참가를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 참가율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시장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월요일, 화요일 모두 이렇게 시장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내일 발표되는 연준의 회의 결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연준의 회의 결과 발표를 들고 또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내일 다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